자,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이 대나무와 관련된 어휘나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. 자, 그래서 간략하게 몇 가지를 선정을 해서 이 대나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. 자, 먼저 영어로는 우리가 대나무를 뱀부라고 하지 않습니까? 자, 저게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느냐? 먼저 이 말레이시아 더운 동네 아닙니까? 열대지방이죠? 자, 여기에 이 대나무는 한 뿌리에서 수많은 죽순이 생겨나서 이 밀집도가 굉장히 높고 풍성하답니다. 자, 그러면 이 대나무들이 나중에 마른 상태에서 폭풍이나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? 이 잎들이 마찰을 일으킬 것이고, 그래서 어떻게 자연 발화가 되죠. 그러면은 이 떨어진 낙엽에도 옮겨 붙고, 그러면 낙엽은 밑바닥에 있다 보니까 밑바닥에 이 낙엽들이 불이 붙으니 그 밑둥 줄기에도 불이 붙을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그 줄기가 어떻습니까? 마디와 마디로 연결되어 안이 텅 비어 있는 밀폐된 그런 어떤 구조 아닙니까? 그러면 어떻게 열을 받아서 터지겠죠. 그러면 펑 하는 소리가 날 것이고요. 그 열이 받는 과정에 그 안에 있던 수증기가 어떻게 압축이 돼서 푸 하고 빠져나오는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펑 하는 소리와 푸 하는 소리를 합쳐서 말레이시아어로 반푸라고 했던 거죠. 이걸 영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전달할 때 이 반푸라는 용어가 어려우니, 그들이 말하기 어려우니 뭐 외국인들이 거센 소리, 된 소리 이런 거는 발음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? 자, 그래서 뱀부로 발음을 바꿔서 전 세계에 전달하게 되었다는 거. 자, 그러면 우리 대나무는 영어로야 뱀부라고 하지만 한자어로는 어떻게 씁니까? 대나무 죽자를 쓰지 않습니까? 자, 그러면 이 죽의 장막, 요건 뭐냐? 영어로는 뱀부 컬턴이라고 하죠? 자, 이 서방 세계와 이 중국의 이 정치적 대립 갈등을 얘기했던 게 바로 죽의 장막이었죠. 자, 죽순 이러면은 당연히 뱀부, 영어로는 슈트라고 씁니다. 자, 근데 여러분들 우리 그 한 달을 10일 단위로 끊을 때 뭐라고 합니까? 초순 또는 상순, 중순, 하순 하지 않습니까? 그게 뭐 그 중국의 신화에 의하면은 해가 10개가 있는데 그게 순서를 정해서 하루하루씩 떠오르죠. 그런데 어느 날 해가 동시에 다 떠올라요. 그러면 그 해가 어떻게 떠오르냐? 그 안에 살고 있는 이 삼조고가 날개짓을 해서 떠오르거든요. 그러면 10개의 해가 다 떠올라 버리면 어떻게 돼? 온도가 너무 높은 나머지 이 식물, 동물 다 말라 죽죠. 그래서 어떻게? 식물은 말라 죽고 동물은 뭐 갈증이 나고 죽겠죠. 그래서 그 요순 시대에 그 요순 임금, 순임금이 어떻게? 활을 잘 쏜다는 얘기에 부탁을 해서, 명령을 해서 어떻게? 그 삼조고를 다 싸서 떨어뜨려라 해서 10개의 해가 동시에 떠올랐을 때 9개의 해 속에 있는 삼조고를 활로 싸서 떨어뜨리고, 그때부터 해가 하나만 남아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? 자, 그러면 10개 단위로 10개의 해가 하루하루 순서를 정해서 한 달 30일 동안 3번에 걸쳐서 떠오르겠죠. 이게 바로 뭐 초순, 중순, 하순 할 때 그 순 아닙니까? 그게 새싹하고는 상관이 없죠. 그래서 그 표현을 그대로 죽순에 써도 이 순은 그런 의미에서 달력에 있어서는 그 순의 의미로 썼는데, 왜 그러느냐? 10일만 지나버리면 이 대나무는 하루에 120cm를 자라기 때문에 10일만 지나버리면 대나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죽순이라는 표현을 할 때도 그렇게 그 달력에 있어서는 그 순을 썼답니다. 자, 그럼 죽부인은 자, 영국은 안속 관계에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의 한일 관계처럼 뭐 프랑스도 있고요, 네덜란드도 있고, 그렇죠? 자, 그러면 그들도 인간인지라 똑같습니다. 부정적 이미지의 그런 의미의 그 어휘는 상대방 나라의 더 쉬워서, 이미지를 더 쉬워서 그렇게 단어를 표현을 했던 건데, 이 죽부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뭐 당연히 대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부인을 껴안고 산다고 해서 죽부인이지만, 이 영어식 표기는 어떻게 되느냐? 더치가 바로 네덜란드를 뜻하죠. 그래서 더치 와이프라고 한다라는 거. 자, 뭐 더치와 관련된 표현들 중에는 또 뭐 간략하게 몇 가지가 있는데, 더치 커리지, 커리지는 용기 아닙니까? 이게 바로 술김에 하는 용기, 허세, 이런 말을 더치 커리지 그러고요. 그 다음 더치 엉컬 이러면 우리 보십시오. 어떤 사람들은 술 먹고 계속 했던 얘기도 하고 했던 얘기도 하죠. 그래서 이 잔소리가 심한 사람들을 바로 더치 엉컬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. 자, 그 다음 우리 중림칠현이면은 죽이
대나무 숲의 7명의 현자라는 뜻이니까 이게 뭐겠습니까? 중국이 위나라에서 진나라로 넘어갈 때 그 진나라 초기에 더 이상 우리는 간접으로 나아가지 않고 대나무 숲에서 언거해 그냥 풍류를 즐기며 살겠다라고 했던 그 선비 7명을 가리켜서 중림칠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자, 근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. 자, 이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, 자,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어떻게 돼? 1392년 조선을 건국하지 않습니까? 그때 고려 유신 79명이 경기도 개풍군 두문동에 언거해서 더 이상 우리가 간직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 망한 나라가 망했다라는 그 서름에 소복을 입고 평생 생활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두문동에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뜻에서 두문불출이 나오는데 그 역사적 사료나 이런 거에 의하면 어떻게 이 79명을 다 불살라 죽였다고 하죠. 자, 그다음 우리 폭죽할 때 이 죽자도 대나무 죽자를 씁니다. 왜 그럴까요? 중국의 이 민속에 의하면 통대나무를 그대로 태워서, 자, 그러면 대나무는 마디와 마디 사이가 비어 있고 그 밀폐된 그 공간 아닙니까? 자, 그걸 이 통대나무를 태워요. 그럼 어떻게 펑 하고 터지죠. 자, 이렇게 깜짝 큰 소리를 내서 깜짝 놀라게 해서 잡기를 쫓는 이 민속이 있었거든요. 자,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돼? 그 대나무를 꼭 태울 필요 없이 하약을 태워서 하약에 불을 붙여서 그렇게 대신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는 그대로 살아남아서 이 폭죽을 할 때 이 죽도 대나무 죽자를 쓴다는 거야. 자, 그다음 우리 대나무를 한번 갈라보시면요, 한번 턱만 딱 주고 쫙 가르면은 정확히 고등결로 쫙 갈라지죠. 그 갈라진 대나무의 조각을 대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 대쪽 같은 성질 이럴 때 이 곱게 갈라진 대나무의 조각처럼 이 고던 성품이나 기계를 얘기할 때, 우리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대쪽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때 깨어지는 이 형상을 한자어로 뭐라고 합니까? 파죽지세 아닙니까? 한 번만 딱 갈라지면 쫙 고동결로 그대로 갈라지니까 그런 형상에서 유래가 만들어진 말이 파죽지세. 요거는 왜 보면 뭐겠습니까? 우리 의성어가 있고 의태어가 있죠. 그 중에서 이제 의태어에 해당하는 거죠. 의성어는 소리를 우리 물 찰랑찰랑 첨벙첨벙 할 때 그런 거를 찰랑찰랑은 아니지만 첨벙첨벙 그 소리를 따서 우리 의성어라고 하고, 이런 모양이나 양상을 따서 만든 말을 의태어라고 하지 않습니까? 자, 그다음 이 만파식적 이거 필이 아닙니까? 신라 시대에 이 우리 경주 앞바다에 바다에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? 문무대왕릉 묘가 있죠. 자, 문무대왕은 죽어서 어떻게 나는 바다의 용이 되겠다고 해서 수장을 시켜달라고 한 거죠. 자, 우리 수장의 예로서 우리 2001년 9월 11일 그 테러의 주범이 알카에다로 지목이 되었고, 그 수장이 누구였습니까? 바로 빈 라덴 아닙니까? 그 빈 라덴을 죽여서 어떻게 수장을 시켜버렸죠. 이 육지에 묻어놓으면은 이 테러리스트의 성지가 될 것 같아서 미군들이 수장을 시켰는데, 수장은 우리가 영어로 딥식스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, 요즘 화장을 많이 하죠. 화장은 크리메이시라는 표현을 쓰고요. 당연히 우리 묻는 거 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거는. 자, 그래서 이 간파 앞바다에 묻혀요. 자, 누가? 문무왕의 아들이 누굽니까? 신문왕이잖아요. 자, 신문왕이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다 이래가지고 감언사를 짓고, 자, 이 아버지를 수장을 시켜주죠. 그러면은 바다의 용이 돼요. 그리고 그때 당시 누굽니까? 김유신이 죽어서 어떻게? 하늘의 신, 전신이 되죠. 자, 이 해룡과 전신이 합치면서 아들한테 뭘 보냅니까? 또 용을 보내죠. 용의 그 입에 물려온 그 대나무가 뭡니까? 그 대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피리를 만들었더니 이 피리를 불면 즉
끈이 물러나고 모든 병이 낫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더라는 얘기죠. 그래서 1만 만자에 물결 파자 아닙니까? 이게 쉰다라는 뜻이고, 그러면은 40가지 물결을 쉬게 하는 필이라는 뜻에서 이 만파식적이 나오죠. 자, 그럼 우리 대책이라는 거, 자 여러분들 우리 과거 시험 할 때 그거 보시면은 우리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고려시대 뭐 이럴 때 말할 거 없죠? 종이가 귀하던 시절에 어떻게 종이 대신에 대나무를 쪼개서 엮어서 만든 똘똘 말라져 있는 거 쭉 펴서 이렇게 뭐 글을 그 대나무에 글을 새겨서 글을 또는 적어서 이렇게 소식을 주고 받고 하지 않습니까? 그걸 바로 우리 죽간이라고 하죠. 그 죽간을 엮어서 만든 게 책이었고요. 그 책에다가 어떻게 원래는 왕이 과거 시험 문제를 그때그때 필요한 문제를 써내요. 그러면은 사람들마다 받는 문제는 다 틀리겠죠? 그 문제를 받아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강구해야 되는 거. 그게 바로 대책이었던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요 죽간을 이 대나무 조각을 잘라서 연결을 해서 만든 게 책이라고 했는데, 자, 요 위편 3절은 또 노노의 주인공 누굽니까? 공자님 아닙니까? 자, 그러면 사마천이 지은 이 사기의 내용에 의하면 공자님이 이 주역을, 자, 죽간이 쓰여진, 죽간으로 만들어진 이 책에 쓰여진 이 주역을 너무나 계속 자주 읽어서 그 죽간을 연결한 끈이 몇 번? 3번이나 끊어졌다고 해서 위편 3절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. 그러면 위편 3절 뭐야? 엄청난 독서량을 얘기할 때 우리 위편 3절이라고 하죠. 독서를 해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? 자, 그다음 우리 상주하고 뭐 엄마, 아버지, 할아버지, 할머니 돌아가시면 그 주인을 누구라고 합니까? 그 상의 주인, 그 상주 아닙니까? 자, 상주가 이 고인을 기릴 때, 자, 수의업을 입고 그 다음 지팡이를 짚고 하죠. 그 지팡이가, 자, 돌아가신 고인이 남자죠. 아버지나 할아버지, 뭐 정조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면 대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쓰고요. 돌아가신 분이 어머니, 할머니, 뭐 정조 할머니 이렇게 여자분이 되면 어떻게? 오동나무나 버드나무로 그 지팡이를 만들죠. 자, 우리 연 만들 때 원래는 어떻게 합니까? 이 대나무 살에다가 한지를 발라서 만들지 않습니까? 자, 그리고 사다리, 저 어릴 때야 대나무 사다리가 많았었는데 이 대나무 사다리는 비바람을 맞아도 잘 썩지가 않죠. 그리고 우리나라 그 대나무들 보면은 뿌리를 서로 뻗쳐 나가기 때문에 그 대나무 밭이 보면 이 땅의 지력이 굉장히 강하죠. 그래서 어떻게 지진 나면 대나무 숲으로 도망가라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? 자, 그다음 요 댄잎을 쌓아가지고 떡을 찌면 또는 다른 음식을 찌면 이게 항균 작용, 부패 작용을 막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며칠을 두어도 그 떡이나 그 댄잎에 싸서 찐 떡은 며칠이 지나도 부패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? 자, 그다음 선조교회면은 누굽니까? 포원 정몽주. 포원이 뭐 호지만 그분이 본관이 어디입니까? 요 포항의 연일. 옛 이름은 연일이고 요즘은 영일이라고 하죠. 거기 출신 아닙니까? 그래서 포항시의 그 중앙 도서관 이름이 뭡니까? 포원 정몽주의 호를 따져 포원 도서관 아닙니까? 자, 그런데 이 선조교는 자 1392년에 당연히 조선이 건국되죠. 건국됐다라는 건 뭔 말입니까? 이성계가 이제 왕자에 오른 해 아닙니까? 그때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어떻게? 원래는 선지교였는데 북한의 개성 지역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? 선지교였는데 이 선조교에서 그 이방원이 보낸 이 자객의 철퇴를 맞아서 죽죠. 근데 공교롭게도 그 정몽주가 죽은 그날에 참대가 피어올라 싹을 틔워 대나무가 자라더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
참선자를 쓰고 대나무 죽자를 써서 선죽조로 이름을 바꿨다고 하죠. 자,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서 어휘를 쓰면은 우리 어휘가 그만큼 더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?